Come on, y'all! 오케이.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풀렸는데 약간 쌀쌀하네요. 네, 오늘은 그 이재명 도의사 12차 공판. 벌써 12번째 재판이네요.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 짓거리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그 12차 공판은 상당히 말도 많았고, 논쟁도 많았고, 거기 나온 보건소장이 워낙 말을 많이 해가지고, 같이 나온 그 후임 보건소장에 대한 증언신문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보건소장에 대한 질의에 대한 분석 그 기사도 가지각색이고 해서 한번 이거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아주 짧은 시간 속도감 있게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페이스북에다가 형님에 대해 그 재판장에서 이루어졌던 검사의 그 후원무치한 그 미친놈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해는 돼. 이해를 할 수 없죠, 우리는. 검사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근데 검사의 그런 체질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 검찰이 아닌 조직 자체가 해왔던 수사 방식이었고, 애들이 정부가 바뀌고 인권 존중의 시대가 됐지만, 이미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그렇게 누적되어 온 조직 생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이렇게 시도했다는 거죠. 형님에게 한번 쳐봐라. 네 검정고시 출신이니까, 청소부 출신이니까 컴퓨터도 다룰 줄 모르고 문장 구성 능력도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구호명 어머님인가요? 이재명 도지사님 어머님 성함이 글씨체를 봤죠. 친필 대조를 해보니까 어머니 글씨가 맞죠. 80대 되신 분들, 그분들이 글씨를 그렇게 잘 쓰신 할머니를 본 적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나오셨던 분들은 흔치 않았어요. 제 어머니 같은 경우도 일제시대는 아니죠. 전후세대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나왔다고 하는 게 흔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남존 여비도 심했고, 여자가 굳이 학교를 가야 되느냐,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근데 이재명 어머니가 쓰신 글을 제가 앞에 동영상 앞에서 띄웠지만 엄청나게 잘 쓰시죠. 당연히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머니가 쓸 때 물론 직접 쓰시기도 했지만 가족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했으면 당연히 조언도 했고 형님의 상태에 대해서 언질도 주고 했겠죠. 그런데 법정에서 이렇게 형님, 저 어머니도 아니고 어머니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도 했다고 하죠. 어머니가 까막눈이 아니냐, 그리고 형님한테는 자판기를 한번 쳐봐라. 그런데 이 똥파리 새끼들은 봐라, 못 치잖냐, 이렇게 조롱하는 새끼가 있죠. 그 새끼가 누군지 아시죠? 그런 새끼가 있는 반면에 재판부가 제지를 했죠. 이건 완전 인간 모욕적인 시도다. 이건 인격 모독이다. 이재명 도지사가 저는 두 가지 점이 있다고 보여요. 처음에는 이재명 도지사를 잘 몰랐을 때는 이 사람 참 잔인하다. 결단을 내리면 추진하는 추진력, 실행력이 상당히 강구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상당히 성깔이 있고 결단력 있고 실행력 있는 사람인 건 맞아요. 그래서 그 뒤에 가려진 면, 이재명이 따뜻하거나 온화한 면, 인간적인 면이 많이 가려진 측면이 없지 않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오해하시는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두려운 거는 이재명이가 워낙 이런 정치 풍파를 많이 만나고 반대 정적들의 공격에 의해서 많이 모서리가 닳아버리지 않을까.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이재명의 좋은 모습은
꺾이지 않는 강고한 모습을 저는 좋아하는데, 이런 정치 풍파를 많이 당하고 가족 이런 모독이 당하고 가족이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제 각이 무뎌지잖아요. 저는 이재명이 무뎌질까 그게 좀 걱정이야. 이재명 도지사가 이렇게 페이스북에다 형님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 제 동생이 한글도 쓸 줄 알고 인터넷도 할 줄 안다, 이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안타까운 마음을 표출한 것은 가족에 대해서 대신 사과를 하는 측면도 있고, 한편으로는 어떤 그런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어요. 이것을 사람들이 정이 좀 약하잖아요. 이재명이가 가족에 대해서 이런 분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모종의 책임감이라든가 감정적인 이런 의사표현을 하게 되면 이재명을 또 다시 한번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잘 쓰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재판 흐름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재명에 대해서 꼭 적대적이지만은 않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이런 글을 써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재판부에 전달되는 효과도 있거든요. 이재명 도지사의 그런 이면의 부패와 이런 비정의, 부정의에 대한 결단력이 있고 과감하고 잔인한 측면도 있지만, 가족이라든가 약자에 대한 포용, 배려, 이것도 한 모습을 좀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이재명 도지사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다 나이대가 있고 이미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겠지만, 저희 어머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 전후 세대를 거친 어머님들은 다들 못 배우고 먹고 사느라고 끼니도 채우기도 힘들었잖아요. 여러분들도 끼니 먹기 힘들었잖아요. 저도 그랬고, 다들 어려운, 진짜 이재명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경험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이해하는 거야. 이재명이 이런 글 쓰면서 좀 마음이 울컥하잖아요. 근데 그 부르주아지들이라든가 기득권자들, 그 다음에 이재명을 마타도 하고 공격한 애들이 이재명이 이런 글을 가식적으로 이해하겠지. 이거 이해 못해, 이런 글을. 그런 가족이라 이런 풍파를 겪은 이런 가족의 이런 어려움과 질곡, 이런 걸 공유하지 못하면 이재명이 이런 글을 보고도 한편으로 비난을 하지. 그러나 이런 경험, 못 먹고 힘들었던 가정, 그리고 이런 경험이 공유가 되는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너무나 쓰린 것이죠. 자, 이재명 도지사가 이런 글을 쓴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이재명이가 독하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 가족에 대한, 이재성 형님에 대한 안타까움도 드러냈지만 열받음도 있었죠. 그러나 이런 가족에 대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재판 과정상이라든가 이재명 도지사의 그런 이면적인 모습을 드러내는데 난 적당했다고 생각해요.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도 이런 약간의 센세이셔널한 글이죠, 이재명 도지사 이런 글을 또 받아 써주느라고 고생이 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괜찮다고 봐요. 이런 전략, 이것도 전략이라면 전략이죠. 자, 12차 재판인데 빨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너무 길어, 재판 내용이. 근데 재판 그 결과론 쪽으로 보면 전임 그 보건소장 이름은 구성수야. 후임 보건소장은 이형선이야. 저는 이 두 분이 다 남자인 줄 알았어. 근데 구성수는 여자였다는 사실.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재판에 참석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구성수라고 해서 다 남자 보건소장이라고 이해를 하셨을 텐데요. 여자였다는 거야. 자, 여자에 대한 제가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가지기 싫은데, 이 재판을 보면서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뭐, 그 후기라든가 신문 기사, 이 기사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느낄 수 있었죠. 구성수 이 여자는 제가 보기에는 구급 공무원보다 못한, 진짜 이런 공무원이 이런 보건소장을 하고 있었다니 참 참담한 심정을 느꼈습니다. 제가 일반인 국민이 이렇게 느낄 정도인데, 이 사람한테 지시를 내리고 환자 관리를 맡기고 성남 시민의 건강권과 안전, 이런 전염병 예방 여러 가지 업무를 맡았을 책임자인데, 주사를 마치는 어떤 간호사도 아니야. 실무자 기능직도 아니야. 보건소장이야. 소장이면 공무원 3급, 4급 정도 되죠. 상위급 공무원이죠. 책임 공무원이죠. 그런데 이 재판정에서 진술하는 우리 구성수 언니의 그 진술 한번 보십시오. 거의 토할 지경이죠. 얘가 구급공무원 기능직인지, 제가 기능직이나 구급공무원을 모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초급 공무원, 그 실무직 공무원들이 하는 소리를 빽빽거리고 있어요. 신문 기사만 읽어봐도 이 정도 화가 타닥지가 나는데, 법률 전문가인 성남시장이 봤을 때는, 보통 있잖아요. 9급 공무원, 5급 공무원 이상, 사무관 이상 정도 공무원들은요, 기한 능력이 뛰어나야 되고, 법률적인 해석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되고, 상황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되고, 재량권이 있고, 판단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우리 구성수 언니가 하는 말이나 이런 진술을 보면요, 이게 어디 9급 공무원이나 10급, 이제 뭐랄까요, 운전이나
제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운전하고 있고 이런 그냥 기능직 공무원이 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주사를 맞히는 이런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는 거야. 일반 국민이 제가 봐도 이렇게 답답한데 법률적인 판단 5급 이상의 사무관 이상의 공무원들은요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진술 자체가 얼마나 깝깝한지 제가 짜증이 났어요. 그런데 똥파리 새끼들은 우리 구성수 언니가 이렇게 막 진술해 주니까 정의의 사도다 이렇게 막 옹호하고 막 환호성 지는데요. 제가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구성수 언니가 재판부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가 돼버렸죠. 파괴가.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자, 우리 구성수 언니, 우리 하남시로 전보돼가지고 자기가 피해를 봤다. 이게 뭐, 이재명에 의해서, 직권남용에 의해서 자기 피해자다.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피해자 맞아. 너 같은 놈은, 너 같은 여자는 좀 피해 좀 당해야 되겠어. 내가 진짜 이재명 도지사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얘를 자르지도 못하고, 이 철밥통, 대가리는 멍청하고, 복지부동하고, 일하기 싫어하고, 이해능력 떨어지고, 이런 공무원을 어떻게 해야 됐을까? 이재명 시장이, 당시 시장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우리 구성수, 우리 소장이 그랬잖아. 이 이재명이를 프레임에 가둬놨죠. 어떻게? 구성수 보건소장이 한 진술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였냐면, 이재명이가, 이재명 형님이 입원이 안 되는 이유를 1,000가지 이상 가져오라고 질책했다. 와, 이게 너무너무 감동이 깊은 거야. 상당히 파급적이고 선명성이 있는 진술이죠. 1,000가지 이유를 가져와라. 제가 만약 이재명 도지사였다면요, 10,000가지 이상 가져와, 이년아. 이 대가리 멍청한 년아. 너 같은 년이 어떻게 이런 보건소장을 하고 있냐. 네가 네 구급 공무원이 10급 기능 운전직이냐? 이렇게 질타를 했을 것 같아요. 네가 주사를 맞추고 있는 그런 공무원이냐? 이 철밥통 대가리 멍청한 공무원아? 이재명 도지사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 저는 이걸 말했을 거라고 생각해. 이재명 도지사가. 저는 10,000가지 이상 가져와. 안 되는 이유를. 너같이 멍청한 년들은, 멍청한 인간들은, 멍청한 공무원은, 당신같이 멍청한 사람은 안 되는 이유라도 적어와야지 내가 설득을 당하겠다. 지금은 이재명 형님에 대해서 이런 사실관계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당신같이 멍청한 보고소장을, 내가 이렇게까지 설명해 주는데, 이렇게까지 이해 못해? 내가 뭘 지시하는지 몰라? 안 되는 이유를 좀 가져와 봐. 네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가져와 보라고. 이런 뜻이지. 자, 결론적으로, 자, 하남시로 가셨죠? 자, 첫 번째, 하남시장님, 김선 행정관 지금 안 짜고 있거든요? 문재인이가. 이 하남시 망합니다. 하남시 보건소, 이 보건소를 책임지고 있는 지금 책임자거든요. 3급, 4급 공무원이에요. 고급 공무원이에요. 자르세요. 이 구성도 이 철밥통, 대가리 멍청하고, 법규 해석 능력도 떨어지고, 복지부동하고, 일 처리 안 하려고 발버둥 치고, 조금 자기한테 손해 갈 것 같다 했으면, 피하려고 하는 이런 보건소장 자르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 구급공무원보다 못한 이 멍청한 공무원을, 하남시 시민들 걱정됩니다. 릴렉스. 두 번째, 제가 느낀 점, 법률적으로 대가리가 너무 멍청하다. 세 번째, 말이 너무 많아. 있잖아요. 이렇게 말 많은 사람들 딱 질색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뭔가를 이렇게 말이 많고 잡소리 많은 사람들 보면 다들 대가리가 똥이 찼거나, 있잖아. 남 비난하기 좋고, 자기 손해보기 싫어하고, 자기를 속이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조금이라도 피해보려면 남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신문 기사만 읽어도 이 여자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성격적으로. 성격 장애가 아닌가. 양극성 정동장애, 조울증 있는 사람인 것 같아. 다 떠나서. 이 여자는 좀 문제가 있다. 제가 여자에 대해서 약간 선입견이라든가 조금 이런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문재인 정부의 이번에 한유총 사태에서 참 윤해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 내가 포스팅을 한 적도 있어요. 이 사람은 참 얼굴은 곱상하게 생기고 키가 170이 넘어요. 윤해 장관이. 근데 이 사람이 겉으로는 상당히 곱상하게 보여서 성격이 유하게 보이죠. 상당히 강성이야, 윤해 장관이. 그래서 내가 칭찬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보란듯이 이번에 한유총 사태 딱 터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규를 어기고 애들을 벌모로 삼고 이렇게 행동하는 한유총 다 쓸어버리겠다 그랬잖아요. 다 법률대하고 폐원시켜버리고 다 잘라버리고 돈 안 주고 지정지원 안 하고 법대로 처벌한다니까 다 벌벌벌 기어버리잖아.
똑같은 거, 저 같은 여자라도요,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박근혜 같이 대가리 똥만 쳐가지고 병기나 들고 있고, 화장실이나 수리하고 있고, 가가지고, 휴지통 70만원짜리 쓰고 있고, 침대 600, 700만원 쓰고 있고, 이런 치장이나 신경 쓰고 있는, 의전이나 신경 쓰고 있는 대가리 똥만 찬 여자도 있다고요. 이 보건소장도 일하기 싫어해. 책임지기 싫어해. 조금 문제 있으면은, 지가 알지도 못하는 법적 지식, 지는 확신하고 지식이 맞다고 생각하고 똥찬 소리 나고 있어요. 아니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재판부가 제가 질책한 내용을 읽어줄게요. 재판부가 얼마나 황당했으면 혀를 차잖아, 혀를 차. 지는 맞다고 막 주장하는 거야. 증언도 하고 막 흥분해가지고 막 조잘조잘. 지 피해 사례 막 억울하다는 듯이 이재명 공모 막 자기 억울하다는 듯이 진술하고 난리 아니죠. 그런데 재판부가 공판 절차 끝날 때 다 마무리하면서 딱 이 12차 공판을 다 정리를 해줬죠. 핵심이 뭐였습니까? 너 대가리 멍청하다. 두 번째, 너 복지부동이다. 세 번째, 모르면 물어봐라. 네 번째, 모르면 있잖아. 네 번째는 뭡니까? 얘 잘라라.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너무 그 말이 많았어. 그리고 재판부는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 보건소장은, 여자 보건소장은 재판부를 무시한 행태를 보인 거야. 이렇게 말이 많거나 번잡하고 자기 감정을 노골적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럼 재판부가 신뢰를 하지 않아요. 뭘 모르는 것 같은데요. 자기가 막 억울하다 이렇게 말 따박따박하고 말 쫑알쫑알하고 앞뒤 안 맞은 소리하고 무슨 진술을 하라니까 자기 감정을 표현한다든가 이런 막 개그스러운 이게 문장 자체도 막 개그스러운 문장이 몇 개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그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멘트들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재판부에도 불신을 주죠. 결론은 하남시장님 이 사람 잘라주세요.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런 대가리 똥찬 사람이 하남시의 보건 시스템을 책임지고 있다. 저는 용납을 못합니다. 예. 자, 일단은 그 주장을 빨리 한번 스킵을 해보겠습니다. 이 재판은 강제 진단이냐 강제 입원이냐 이것이 가장 논란이 됐고, 두 번째는 강제 진단하면서 의사가 직접 진단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핵심 자체는 이거 두 개고, 그거보다 더 앞서는 거, 형님이 비정상이냐 정신질환 의심 증세가 있냐, 정신질환 의심 증세가 있냐 마냐는 이제 더 이상 다투고 싶지 않아. 너무너무 이게 많이 증거로 제출됐기 때문에 형님이 이상한 거 맞아. 진단이 맞고 이미 다 깨졌어. 형님이 정신질환 증세가 있었다는 거는 다 깨졌고, 검찰이 지금까지 한 6개월 가까이 지방선거 임박해서 계속, 그 다음에 지방선거 이후로 계속 이재명을 공개했던 거는 강제진단. 하얀 가운을 입고 이재명이가 시켜가지고 하얀 가운 입은 조폭 같은 애들이 형님을 납치해가지고 하얀 앰뷸런스 태워가지고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했다. 이런 계속 국민 여론을 형성했죠. 그러니까 아직도 게이지들 일부 이런 전혀 정치에 관심 없고 이재명이 싫어하는 이런 반대 정책 세력들은 이재명이가 하얀 가운 조폭들 동원해가지고 드라마 찍듯이 방시일가 걔 있잖아. 코리아나 호텔처럼 태워갖고 얘가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이재명을 좀 오해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미 그걸 불식시켰어. 이미 검찰도 인정한 거야. 근데 이 12차 공판에서도 이 보건소장도 그걸 인정을 했다. 강제 입원의 의미를 물어봤다는 거죠. 변호인이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재선 씨의 이런 진단을 위해서 입원한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 강제 입원은 아니고 진단을 위해 입원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의 지시는 입법 지시가 없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재선 씨의 강제 입원이라는 게 이재명이가 입원을 검토해라, 강제 입원을 검토해봐라,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물어보니까 절차를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었고, 정신보건법 25조의 시도지사한테 입원권, 잔재 진단 입원권이 있다고 했죠. 25조에 따라 입원이 가능한지 검토하라는 지시였다. 그리고 적법 절차에 따라 입원을 진행하라는 말이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판사가 이렇게 보건소장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정도의 지위라면은 법조문이 왜 시장이 무슨 입원을 시키라고 하는 건지 조문을 검토했을 거라고 보는데, 이재명이가 이렇게 강제 입원하라고 하면서 당장 목표로 했던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보니까 25조 3항에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 진단을 위한 입원이었다라고 자기는 이해했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거죠. 자, 게임 오버. 지금까지 검찰이 계속 주장했던 강제 입원은 아니다. 진단을 위한 입원이었다라고 이 보건소장도 인정을 했다는 거죠. 결국은 다 정리된 거야. 형님 이상 있다. 이거는 진단을 위한 절차다. 그럼 남은 건 뭡니까? 그렇죠. 이 진단함에 있어서도 전문의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만 남아있는 거죠. 저번에 계속 반복하지만 전문의가 이렇게 바깥 돌아다니면서 정신병 환자가 있는지
정신질환 의심자가 있는지, 칼부림하고 있는지, 이걸 검토하러 돌아다녀야 됩니까? 전문의가? 게임 오버죠. 전문의는 가서 돈 벌어야 돼. 병원에서 환자 봐야 돼. 근데 전문의가 진단을 하려고 질환자가 있는지를 찾으러 돌아다녀야 이겁니다. 근데 계속 검찰은 진단을 뭐라고 주장하냐? 전문의나 정신보건 전문 요원이 이 질환자 대상자를 전문가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야. 전문의나 정신보건 전문 요원이 발견해야 된다는 거야. 시도지사는 발견권이 없는 거야. 그리고 진단 및 보호 신청은 시도지사는 못하고 신청권자가 오직 전문의만 있다는 거야. 검찰이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본 거야. 전문의가 해야 되는데 시도지사가 이렇게 청남시장이 이렇게 당신 누구냐 이름이 구동수 보건소장한테 이렇게 계속 이재명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성남보건센터가 위탁업체이기 때문에 이 보건소장 자기 보고 성남시 그 정신보건센터한테 푸시를 해가지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강제 입원을 스무스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지시로 이해를 했다는 거야.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거지, 자기가 판단을 해보니까 이거는 불법적인 지시고 강제 진단이라고 자기가 인정했으면서도 이 강제 진단하는 것 자체도 성남시장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성남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충성 경쟁을 한 거지. 성남시장이 다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성남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남시장을 지키려고 자기가 강제 입원을 말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보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기는 안 되는 걸 강력히 주장하고 안 되는 걸 막기 위해서 계속 거절을 했는데도 이재명이가 안 되는 이유 1000가지를 만들어 와라 이런 식으로 이제 취한을 시킨 거야.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안 되는 이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 뻥이고 제 개판 이 법적 지시로 무지한 자신이라는 것을 지적했다는 거죠, 재판부가. 그러니까 이 보건소장은 자기는 성남시에 근무하는 성남시장의 지시를 받고 있는 직원으로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 입각해서 성남시장이 이런 지시를 하는 게 내 지식 기반을 해봐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기반해보면 안 되는 건데 왜 계속 하라고 하느냐 하고 자기가 이거를 거절하는 게 자기 임무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근데 결론적으로 이 재판 말미에 재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알고 있는 지식이 틀렸다는 걸 지적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건 이제 좀 계속 이 딜레이 될까봐 얼른 빨리 하고 그 재판장이 한 말만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빨리 그 재판부에서 있었던 진술이 이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진술한 거야. 얼마나 진술이 많았겠어요. 할 말, 안 할 말, 잔소리부터 해서 지 감정적인 이야기, 지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해서 잡쓰는 이야기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았겠죠. 근데 재판부는요, 범죄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이것만 관심이 있지, 지 개인적인 푸념은 듣지 않죠. 이걸 우리 언니는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재판부가 결론적으로 재판 공판을 정리하면서 했던 발언이 핵심인 거야. 그 제가 나중에 마무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면은 뭐냐면 이제 입원을 못하도록 해가서 자기가 찢겨가지고 하남시로 강제로 인사이동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이재명 측에서는 강제 진단은 2012년에 있었고 당신이 전부가 된 거는 2015년 3년 후에 전부된 거다. 3년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3년이나 6년 단위 5년 단위로 로테이션 하죠. 지역 입지를. 보복이라고 하면 바로 1년 후에 6개월 후에 바로 있어야지 보복이라고 생각하지. 어떻게 3년이나 지나가지고 인사이동하는 게 보복입니까? 이거는요 보복이라고 해주고 싶어도 이거는 법리 논쟁인 거죠. 그러니까 재판장이 보더라도 좀 이걸 강제 피해를 본 거라고 좀 해주고 싶어도 좀 무한하지. 만약에 이재명이를 유죄로 선고하려고 재판부 그게 그렇게 기술을 해야 되는데 3년 후에 하남시로 전보 조치한 것으로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은 국민들이 그 재판문을 보면 이해가 설득력이 되겠습니까? 이것도 나가리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변호인단이 이제 자타의 위험성에 대해서 보건소 복지부 고시를 들이민 거야. 근데 이 보건소장은 뭐라고 했냐면 불 지르고 다리에서 뛰어내리거나 이 정도로 해야지만이 정신질환자라고 자기가 판단했다는 거야. 대가리 멍청한 거 아닙니까?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건소장이면서도 정신질환 위험성, 공공의 위험 유발에 대해서 전혀 판단 능력이 없는 거야. 불 지르고 뛰어내려야지만 정신질환자, 내가 말을 했죠, 제가. 거품 질질질 흘리고, 칼 찔리고, 이 정도 돼야지 정신질환자라고 보고했다는 걸 노골적으로 자신의 무식함을 드러낸 거죠. 보건소장이면서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판단력이 이렇게 없는 거야. 그리고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신질환 위험자, 그리고 그 정신상태,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말하는 자타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 기준도 공부를 안 해가지고 알지도 못하고 있었던 거야. 숙지도 못하고 있었던 거야. 저는 이재명 도지사 측의 변호인단이 상당히 똑똑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재판이라는 것은 감정 싸움이 아니거든요. 물론 감정이라든가 자기 억울함이라든가 이런 주변 정황의 묘사가 어떤 법리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가리 멍청하게 법규 지식도, 법률 지식도 제대로 그 문구 해석도 못하고 법리 판단도 못하는 이런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고시, 이 고시 자체도 인지가 안 돼 이런 멍청한 공무원을 앞에 두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재판에서 너무너무 이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표시는 하지만 재판부한테 완전 불신줘버린 판단이 돼버렸어요. 이재명 도지사가 어떻게 보건복지부 고시라든가 정신보건법 시행령, 정신보건법이 있고 정신보건법 시행령 하위 법령이 있고 시행령 밑에는 또 시행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법,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뭐 명이 있고 그 밑에 또 시행규칙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그 세부적인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대부분 근데 이 규칙이나 시행령 수준까지 규정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근데 보건소장 정도는 법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시행령이나 규칙은 실무 처리할 때 어떻게 일을 처리하라고 하나의 실무 지침이거든. 근데 보건소장 이런 걸 모르고 있는 거야. 실무자면서도. 대통령은 대통령급 정도나 국무총리, 도지사급은 이런 실무까지는 몰라도 돼. 도지사가 어떻게 주사 맞추고 있을 거야? 아니면 어디 뭐 정신병원 환자 찾으려고 위험 막 발생시키는 정신질환자 앰뷸런스 타고 다니면서 도지사가 잡으러 다니겠어? 도지사는 이런 실무 규칙이라든가 실무 고시 몰라도 돼. 근데 현장에서 이런 걸 지시하고 직원들을 지시하고 있는 보건소장은 시행령도 알아야 되고 복지부에서 정기적으로 내리는 고시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돼. 그런데 고시를 습득을 못하고 있는 거야. 보건복지부 고시. 그런데 이재명 변호인단이 지적을 한 거지. 그리고 정신보건법 시행령도 지시를 한 거야. 보건복지부 고시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자타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이 보건소장은 다리에서 뛰어내리고 불지르고 막 칼찌르고 이 정도로 판단한 거야. 자타의 위험성을. 진짜 원시적인 초등학생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말했듯이 막 거품 흘리고 막 질질 흘리고 막 간질 환자처럼 막 뒤로 막 넘어지고 이런 걸 정신질환자로 정신질환 의심자로 파악하고 있는 거야. 정신질환자하고 정신질환 의심자, 정신질환 의심물을 통해서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자를 전혀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야. 이 보건소장은, 이 대가리 빠가사리는. 릴렉스, 쥐어. 이 보건소장, 이 대가리 멍청한 얘 좀 빨리 잘라주세요. 이 멍청한 얘가 보건소장이라는 거야. 이재명 변호사가 이렇게 말한 거야. 그 대변인이, 변호인이, 보건복지부 고시에는 의식장애, 망상, 환각, 현실 판단 능력, 손상, 우울증 등으로 인해서 삶의 의욕이 상실되거나 극도로 흥분해서 난폭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이는 자의 정신상태. 그러니까 행동이나 외적으로 거품 흘리거나 막 다리에서 뛰어내리거나 이런 행동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런 흥분, 난동, 현실 판단 능력 손상, 우울증, 망상, 환각, 흥분으로 인한 난폭한 행동 등을 보이는 자의 정신상태로 판단하는 거야. 정신상태. 그럼 이 정신상태를 판단하려면 전문의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보건소장은 이런 행동으로 판단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판단 기준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 거야. 변호인단은 행동을 보이고 있는 사람의 전신 상태를 분석해서 자타의 위험성을 판단해야 되는데 보건소장은 이런 행동,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판단 기준을 오판하고 있는 거야. 이건 내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도 그러잖아. 저 사람 이상하냐 안 하냐 위험성 판단을 행동으로 판단하려고 하잖아. 근데 보건복지부 고시에서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자의 전신 상태에 따라 전신 상태를 전문의의 의견을 파악을 해서 자타의 위험성을 봐라. 그는 판단 기준이 이런 정신 상태인 것이지 외부적으로 보이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야.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완전 이거는 실무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행동을 보이는 사람을 빨리 데리고 와서 정신 상태를 체크해봐라 이 뜻인 거지. 근데 보건소장은 거품 물어야 뛰어내려야 자타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위험한 정신병질자다 이렇게 이해를 했단 거지. 이게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신보건법 시행령, 정신보건법이 아니라 정신보건법 시행령을 또 언급해서 변호인단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보건소장이 이재명 형님은 용인 사람인데 왜 성남시에서 하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그래서 거절했다는 거야. 우리 업무가 아닌데 왜 성남시장이 이렇게 지시를 합니까 하면서 자기가 그래서 거절했다는 거야. 자기 법적 지시에 따라서, 내 지식을 알고 있는 지식에 따라서는 이재명 형님은 성남 사람이 아니고 용인 사람인데 왜 저한테 지시를 합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따라서 해보니까 이재명 시장이 지시하는 걸 따라서는 자기가 피해를 볼 것 같아. 그래서 거절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시행령을 말을 했죠. 이재명 도지사가, 변호인단이. 보건법 시행령 6조 1항에는 정신질환 의심자를 발견한 장소를 가라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진단 및 보호 신청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재선 씨는 성남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성남시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100건 이상의 이런 악성 민원이라든가 엄청난 공무를 방해를 했잖아요. 100건 이상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고, 그리고 이재선 형님 직장이 성남시야. 그리고 이런 행위를 했던 롯데백화점에서 막 난동 부리거나 이런 모든 이런 행동들을 일으켰던, 정신질환 의심 증세를 일으켰던 장소가 성남시야.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지 또는 발견지에서 해야 된다. 그게 시행령 6조 1항에 나와 있다는 거죠. 이런 시행령, 아까 말했죠? 법, 시행령, 규칙. 법은 상위법이야. 시행령과 이 규칙 같은 경우는 이 실무자들, 보건소장이라든가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법률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것도 모르면서 보건소장이요, 나 보건소장이요, 나 보건소장이요 하면서 이렇게 손이나 흔들고 있었단 말입니까? 보건소장님,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 보건소장, 이 여자야, 이 똥파리보다 못한, 이 구급 공무원보다 못한, 기능직 공무원보다 못한 3급? 4급? 그러면서 당신이 나 보건소장이요, 나 전문 공무원이요, 이랬단 말입니까? 이 구성수, 이 보건소장님아, 대가리가 멍청하면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시행령도 몰라, 실무자가. 복지부 고시도 몰라. 걔 쪽팔린 줄 알아야 된다니까? 그러면서도 막 자기 법적 지시하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따라서 이재명 도지사가 부당한 지시를 한 거라고 해서 자기가 이재명 도지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상사의 지시를 해서 위압감을 느껴서 겁먹었다고? 에라이. 그러면서 똥파리들 중에는 이 성남, 구성수는 이재명이한테 적대 세력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구성수가 썰 풀어놓은 이런 용인 사람인데 왜 이재명이가 해요? 이거 불법이야. 이거 한번 대답해봐, 이재명아. 이러면서 댓글 다는 놈도 있었어, 이재명이한테.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트위터에다 뭐라고 했습니까? 목포 사람이 성남시에 와서 해도 성남시에서 벌어진 행위지, 범죄지에서 간단하는 거는 당연하게 합법 절차라고 트위터로 날려줬잖아요. 그런데도 똥파리들은 계속 용인 사람이라고. 근데 왜 이재명이 너가 하냐고. 모르면 대가리 모르고 법령 모르면 좀 입 좀 닥치고 있어, 이 멍청한 새끼들아, 이 똥파리 새끼들아. 이 보건소장, 얘 빨리 잘라주세요, 하남 시장님. 이런 자가, 하남시 국민들, 하남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전염병을 통제하고 있고, 하남시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되는 중책을 맡고 있어요. 이런 철밥 똥만 찬 이런 멍청한 복지부동, 이런 사람이 하남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이라고요. 빨리 자르세요. 김선 행정관도 자르고, 문재인 대통령님. 아셨어요? 저는 이거 치명적이라고 봐요. 이런 실언을 해버렸다, 재판부에서. 그리고 내가 나의 상사가 지시한 거에도 겁먹어서 나는 피해자다, 이런 떽떽거리는 소리가 재판관 귀에 들어오겠어요? 전혀 들어오지 않죠. 앞뒤 안 맞는 이런 소리 하고 있고, 얼마나 재판장이 답답했으면. 뭐라고 했냐면, 보건소장 정도의 지위에 있다면은 시장이 이런 지시를 하면 법적으로 이런 판단 해석을 할 수 있지 않나요? 사망에 입원이라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의 정도의 지위라면 이런 지위에 대한, 자질에 대한 의구점을 나타냈잖아요, 재판장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자, 이런 법령도 모르지, 복지부 고시가 말하는 저도 알겠어. 저도 복지부 고시 이해하겠거든요. 그 다음에 이 보건복지부 시행령,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이 법령, 복지부 고시나 시행령은요, 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업무 지침이에요. 그런데 보건소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걸 모르고 있으니 이재명 변호인단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리고 이 재판장이 이 12차 공판에서
말했던 걸 쭉 들어보면요. 엄청난 실망감을 드러낸 것 같아요. 이 당시 보건소장의 이 자질과 능력. 제가 꼭 여자라서 그런 건 아닌데요. 너무너무 멍청한 것 같아. 재판장이 한 말을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전에 이재명 도지사의 변호인단이 이렇게 멍청한 보건소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 보건소장의 정신보건 사례 관리에 대해서 전혀 무지를 하니까 보건소장이 해야 될 의무는 이렇게 수동적으로 안 하려고 하고, 정신질환 의심자가 생기면 일을 안 하려고 이런 스탠스에 대해서 비판을 했죠.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해서 자타의 위험 판단, 보건소장이 자타의 위험 판단에 대해서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 전문의가 하는 일이어서 전문의의 검토를 받아봐야 하는 일인데 자기가 판단해 보니까 아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였냐면, 이 자타의 위험 판단을 누가 하냐. 자타의 위험 판단이 아까 말했지, 겉으로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이 정신 상태에 대한 판단은 전문의가 하는 건데, 보건소장 내가 보니까 이것은 자타의 위험이 있는 것 같다, 이게 지가 판단을 해가지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시를 거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판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타의 위험 판단은 당신이 하는 일이 아니야. 전문의가 하는 일인데 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임의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사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면서 재판부가 보건소장을 윽박지른 거 아니고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자타의 위험 판단은 당신이 하는 게 아니야. 전문의나 시도지사 자치단체장이 하는 거예요 하면서 지적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깨갱했잖아요, 보건소장이. 변호인단이 이렇게 말을 한 거야. 이런 보건소장의 의무는 정신질환 의심자가 생겼을 때 이런 자타의 위험 판단을 보건소장이 직접 해가지고 임의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자타의 위험이 있는 것인지 보다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위험성이 있는 환자를 좀 더 추적 관리해가지고 정신과 전문의에게 이런 자료들을 수집한 것을 제공해가지고 정신보건센터장에 있는 전문의가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일을 하는 것이 보건소장의 업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변호인단이. 그리고 재판장이. 그런데 이 분당 보건소장은 어떻게 했냐? 내가 자타의 위험성을 내가 판단을 해보니까 다리에서 뛰어내리거나 불을 지르지 않더라. 그러니까 자타의 위험 없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해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재판부가, 아줌마, 당신이 판단하는 일이 아니고 그거는 전문의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런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정신보건센터에 의뢰해가지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낯설고 힘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보건소장의 복지부동한 자세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가 이런 위험 인물에 대한 위험성 공익 위험을 유발시키는 이런 거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이런 적극행정, 이재명 도지사의 그 모토가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받고 하는 이런 적극행정이 오히려 폄하를 받고 모함을 받는다는 거야. 이런 보건소장 때문에, 일을 안 하려고 하는 보건소장의 복지부동 자세, 이런 자세 때문에 정상 이런 행정이 강제 입원으로 왜곡되고 폄하된다. 이런 소극적인 행정 때문에 정신질환 의심자에 있어서 방치되는, 그리고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발생되고 결국 사회적 사고, 살인사건, 이런 것이 국민들에 의해서 질타가 있지 않냐, 이걸 되새겨봐라, 이렇게 지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 재판 공판을 마무리하는 재판부, 재판장의 이런 마무리 멘트가 상당히 이 12차 공판을 결론 지었죠. 그리고 이 보건소장에 대해서 질타도 아끼지 않았다, 보건소장이 할 말 했다, 이렇게 치켜서 오는 똥파리 새끼들도 있는데, 정리해 볼게요. 이 12차 공판이 마무리되면서 재판장이 이렇게 정리를 했죠. 현재 이 사건의 이재명 도지사 이 사건은 직권남용죄거든. 그래서 직권이 남용하면서 부당한 지시를 해야 되잖아. 근데 이 부당한 지시의 판단은 누가 하냐는 거지. 그리고 자타의 위험성 판단은 누가 하냐는 거지. 지금 그 분당 보건소장이 재판 내내 자기가 울부짖으면서 조잘조잘 이 이 여성의 이 분당 보건소장이라는 고급 3급 4급 공무원, 복지부 고시를 이해할지도 모르고 정신보건법 시행령도 전혀 무지한 이런 고급 공무원이 말하는 이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시장의 지시의 부당성을, 그 다음에 자타의 위험성 판단을 자기가 해버렸다는 거야. 재판부가 지휘한 건 이거야. 이재명 교사의 지시가 부당한지 안 한지 그걸 왜 당신이 판단합니까? 이거야. 지시의 부당성 자체를 자기가 판단을 해보니까 이 지시가 부당한데 하면서 자기가 거절했다는 거야. 이 판단은 사법부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시를 따라가지고 해보고 그 결과론적으로 문제 있는 것이지, 자기가 법적 지시도 불비하고 아는 것도 없으면서 마음대로 이재명 도지사 이런 알아보라, 이 절차를 한번 알아보라. 이재명 도지사는 강제 입원을 하라는 것도 아니었어. 이 재판집에서 계속 진술을 했던 건 이재명 도지사하고 이 보건소장하고
계속 질의했던 건 이거 아닙니까? 핵심적으로 자기가 말을 했던 거는 강제 입원의 의미는 진단 절차를 알아보라고 했던 것이고 적법 절차에 따라 입원을 진행하라고 자기도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적법 절차 진행이 되는지 입원 가능한지 절차를 알아보라고 하는 이 실무적 지시가 자기가 생각할 때는 부당한 지시였다.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거부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재판장이 봤을 때는. 아니, 이 지시를 한번 알아보라는 걸 들으면 될 것인데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부당한 지시라고 결론을 내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재판부가 의아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자타의 위험성 판단 자체를 이렇게 말한 거야. 자, 재판장이 말을 이렇게 한 거야. 정신보건법을 보면 해당 사건의 판단 주체, 자타의 위험성 판단 주체는 정신과 전문의나 자치단체장이지 보건소장이 아닙니다. 보건소장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시장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정신질환자 입원을 행하는 것은 당신의 독자적인 영역이 아니고 시장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보건소장은 시장의 지시에 따라서 보건소장이 이런 절차를 알아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부당한 지시라고 거부할 권한이 없다. 없는데도 자신은 거부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재판부가 그걸 지정하라는 거야. 당시 보건소장은 정신보건법을 자의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성남시장의 권한과 역할이 이렇게 개별 사건, 형님의 이 사건 하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면 범용적인 거야. 일반적인 지시이기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마음대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런 판단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할 위치에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렇게 재판장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엄청 해외 협박을 했겠죠. 나한테 좋은 소리 해라. 그러면 네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잘 보여주겠다. 이런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자기 보호하려고 특히 여자야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 어중이 떠중이 엄청난 말을 했겠죠. 나 책임 없고 나는 피해자다 논리를 많이 경찰에 지시를 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장이 이렇게 말을 했죠.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에게 지시받은 내용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 부당했다 이렇게 계속 경찰에서 진술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은 정신과 전문의의 판단의 몫이지 지시받은 내용이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 부당한지 아닌지 이런 거는 정신과 전문의가 판단할 거야. 그러니까 자타의 위험성 판단은 전문의가 판단할 몫이지 본인 몫이 아니라고 그게 진술을 해야 된다. 보건소장이라면 전문의 몫이고 자타의 위험성 판단은 전문의 몫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해야 될 판단할 위치가 아니라고 경찰에서 진술해야 될 것인데 자기가 그렇게 진술을 한 게 보건소장이 할 소리냐? 이렇게 지적을 했다는 거야. 그래 반문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하고 재판장이 지시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진술한 것 자체도 엉망으로 진술했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법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이렇게 재판장이 질책을 한 거야. 자신이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문의 몫이고 정신의학과 전문 본인 그 사람의 업무입니다 하면서 그게 그렇게 더 합당하게 진술을 해야 될 것인데 당신은 왜 자기 마음대로 진술했냐 이렇게 재판장이 말을 했다는 거죠. 쭉 말이 꼬이긴 했는데요. 결국은 당신의 일이 아니라는 거야. 자, 결론적으로 이 재판 절차가 상당히 난해하고 많은 말이 오갔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리하기는 상당히 힘든데요. 자, 결론 다시 한번 결론을 정리해보면 자, 강제 진단이냐 검찰이 지금까지 계속 울고먹었던 검찰이 계속 울고먹었던 강제 진단이냐 강제 입원이냐. 강제 진단으로 귀결됐고 형님은 이상이 있냐 없냐. 형님은 이상이 있다. 세 번째, 진단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대면 진단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대면 진단을 근데 자기는 안 했다고 계속 주장하는 거야. 보건소장은. 근데 재판부는 대면 진단의 권한은 보건소장 자신이 임의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이거는 불법 절차가 부당한 짓이다. 불법적인 절차다. 자기 마음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고시라든가 정신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당신이 판단할 게 아니라 이런 자료를 수집하거나 이런 형님의 이런 여러 가지 증거를 수집을 해가지고 정신보건센터에 의뢰하는 것까지 거기까지 당신의 의무인 것이지 당신이 자타의 위험성을 마음대로 판단을 하고 이 절차를 한번 알아보라는 성남시장의 지시가 부당한지 안 부당한지가 자기가 임의대로 판단해가지고 거절해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는 게 당신이 할 일이 아니다. 제대로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재판부가 지적을 했다. 이것이 12차 공판의 핵심이다. 다시 말을 해보면 이 보건소장은 대가리가 멍청하고 법적 지식이라든가 실무 지식이 그 다음에 일을 엉망으로 한 정말 엉망진창 보건소장이었다. 두 번째,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모르면 입을 좀 닥치고 있고 좀 겸손해야 되는데 자기가 잘났다고 하루 종일 재판 과정 내내 떽떽거리고 억울한 점을 했다. 자기가 뭐 피해자다 모두를 했는데 하남시로 전보된 것도 무려 정기 인사 때쯤 됐을 때 3년 5년 단위로 전보 조치되죠. 그게 맞춰서 전보된 건데 그걸 자기가 피해라고 한 거죠. 저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길을 쓰고 이재명 도지사를 공격할까? 설마 어떤 대가 거리 관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예요. 어떻게 보건소장이라면 법적 전문 지식이라든가 기한 능력이라든가 판단을 가진 고급 공무원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기계적이고 빠가사리 같은 대가리 멍청한 이런 사람이 보건소장이 될 수 있었을까 상당히 의아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모르면 모른다고 겸손해야 되는데 모르는 걸 이렇게 막무가내로 주장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미스테리예요. 재판장이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답변을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은 보건소장이 결국은 그게 더 합당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국은 답변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재판이 마무리됐다고 해요. 물론 재판 현장에 있었던 분들도 많이 웃고 비웃고 저 미친년 아닌가 하면서 뭐 방청석에서도 비난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똥파리 새끼들은 우리 보건소장님 용감한 진실을 말한 보건소장님 하면서 또 치켜 세우고 있죠. 에라이 대가리 똥찬 새끼들아 정신 차려. 재판장이 이 정도로 질책을 했다는 소리는 얘나 똥이나 처먹고 빨리 옷 벗어라 이 뜻이죠. 결국 이제 브라질에서 이제 뭐 전화를 뭐 수통화했다 하면서 그 후임 증언자로 뭐 이형선 후임 뭐 보건소장이 다음 증언자로 나오는데요. 그때 뭐 브라질에서 이재명이가 뭐 전화를 많이 했다. 자기가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미칠 지경이었다. 근데 강제력이 직권 부당한 일을 지시했다. 이걸 또 이제 진술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핵심은 뭐겠습니까? 이재명이가 브라질에서 진짜 전화를 했냐? 그 다음에 뭐 공문서를 파기를 했냐? 주고받은 보건소하고 정신보건센터하고 오고받은 공문서를 파기를 했냐? 이것이 뭐 공용서류 파손죄, 손괴죄에 해당되냐? 이 두 가지가 다뤄지는데요. 이재명 도지사는 반복해서 브라질에서 전화한 적은 없다. 단 한 통화도 없다. 그런데 뭐 이영선이는 뭐 내가 이걸 녹취하려고 핸드폰까지 교체가 준비를 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영선 우리 자신을 보호해줄 유일한 녹취 기록 아닙니까? 지금까지 왜 한나라당에 제지를 안 하고 자기를 보호할 이 녹취를 안 깠을까요? 그러니까 뭐 명예훼손 당할까봐 이재명이한테 이번에 까시면 됩니다. 이재명이하고 그 통한 내용 녹취를 까셔가지고 이재명을 날려버리면 됩니다. 이재명이는 전화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결정적으로 내일 재판에서 이형선은 까시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또 경찰에서 진술하고 해외 협박 받았다고 진실을 말을 하셔도 됩니다. 물론 결국은 이재명 형님이 입원이 안 됐기 때문에 공용서류는 어떤 공용서류를 파기했는지 검찰은 말을 안 했죠. 자, 다음 재판 남았는데요. 이 스노카메라. 자, 끝난 것 같아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보건소장, 상남시 시장님 잘라주세요.